바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조금 얼룩덜룩하긴 합니다. 이 암호화폐 히트맵이 살짝 얼룩덜룩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114K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대 제가 라방을 했을 때만 해도 112K를 찍고 다시 111K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항에 막혔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덧 이제 114K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캡처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긴 하죠. 이 비트코인은 살짝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하루 남았죠. 9월이 끝나가는데 9월 마지막 날 이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또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 특히 이제 S&P 500이죠. 어떻게 지금 이 미증시는 9월이 끝나고 3분기가 마무리되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면서 4분기 상승이 가능할까, 4분기를 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현물 ETF 10월에 출시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출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승인이 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승인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상승 또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 먼저 어떤 흐름인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죠. 4시간봉, 일봉, W자 패턴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4시간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라방을 했을 때만 해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지만 요 가격대였어요. 112K 찍고 여기에서 약간 이제 하락하고 있는 요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9시 이후로 해가지고 긴 또 장대 양봉이 나왔죠. 버거 타임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114K까지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114.7K로 나오네요. 114.7K까지 터치를 하고 현재는 4시간봉 기준 살짝 빠지게 되면서 114.3K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전날에 상승이 나왔을 때 요 121선 저항에 딱 막혔다. 그래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제 라방을 했을 때만 해도 좀 비비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버거 타임이 되면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이 정도면 뭐 장대 양봉이죠. 뭐 수치로는 뭐 이렇게 높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캔들 그 높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긴 이 캔들의 모양을 좀 보였다. 그러면서 고무적인 것이 121선도 뚫었지만 우리가 단기 추세로 보고 있는 51선과 21선을 동시에 또 뚫어냈습니다. 동시에 뚫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만 해도 121선 저항에 막혔던 이 비트가 간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 추세인 21과 51선을 모두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21선의 지지 테스트 중이다. 지금 또 현재는 살짝 음봉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십자형 캔들입니다. 지금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이제 확실하게 21선을 뚫는 게 맞는지 지금 보시면 21선은 아직 밑으로 또 떨어지는 않았으면서 이 지지 테스트를 21선을 확실히 뚫은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단기 추세를 보고 있는 21선과 51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좀 고무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완벽한 정배열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 단기 추세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었음에도 약간 좀 불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시 단기 추세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림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W자 패턴,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이 W자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말 끝까지 W자 패턴을 갈지 나중에
뭐 다시 좀 어그러질지 뭐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신기하게도 진짜 이렇게 W자 패턴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간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114.3K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목표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4시간봉 기준으로 해서 이 하락 추세선 여기를 지금 뚫었다고 했지만, 다시 보시면 이 W자 패턴의 그 시작점, 여기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그 가격이죠. 124K.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여기를 쭉 이으면은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를 못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이어서 여기를. 그래서 이 하락 추세까지를 넘어서야지 진짜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15점, 지금 보면 115.9K니까 116K로 그냥 보면 됩니다. 116K를 돌파하게 되면은 요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반등세가 꺾였던, 그러니까 이런 반등세가 나왔을 때 꺾였던 그 포인트가 정확히 이제 이 0.618 자리였었죠. 그래서 그 가격이 117.9K였습니다. 실제로 117.9K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꺾였던 것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118K로 보고 116K를 넘어서게 되면 하락 추세, 116K를 넘어서게 되면 이 118K까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2K 정도니까 여길 뚫어내면은 여기도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좀 뚫어내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추세가 역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여기 하락 추세선 맞고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116K 돌파를 하는지, 그러면서 여기 단기 고점으로 볼 수 있죠. 118K까지도 올라서면서 확실히 이제 찐 반등의 그런 기세로 가는지. 근데 또 공교롭게도 10월에 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10월의 시작부터 이런 또 강한 모습을 보일지 한번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9월이 끝나갑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을 드렸죠. 8월 25일 날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 방송 내용인데, 8월 9월 약세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세를 완전히 꺾는 그런 약세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역대 대세 상승장 시기 3, 4분기는 모두 상승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도 음수로 전환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3분기 시작가가 107.1K였으니까 9월의 종가 마감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뭐 107K를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가 마감까지는 이 가격만 지켜주면 괜찮다고 본다라는 것을 제가 8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7K까지 터치를 했었죠. 근데 그 밑으로는 떨어지진 않고 결국에 지금은 올라와서 현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또 4분기가 왜 기대가 되느냐 보시게 되면 이제 9월이 6% 정도, 그러니까 8월에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또 9월에는 결국에는 또 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려고 있다.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또 봐야겠죠. 아침 9시에 이제 딱 월봉이 마감이 되니까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분기로 봤을 때는 6.86%.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이 4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세 그 상승장 때 2021년도 이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 상승이 나왔었고, 또 4분기 때는 5%예요. 5%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근데 2017년도 이때를 보시면 80%, 215%, 그리고 2013년도 이때도 이제 대세 상승장 때죠. 40%, 479%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4분기가 월등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5%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기는 해요. 얼마 안 되긴 한데, 그러면 이때는 왜 적었느냐? 그러니까 이때는 특수한 그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코로나 직후 바로 돈을 급격하게 풀면서 자산시장의 그 가격 상승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4분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때부터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2021년 1분기까지 또 이때도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는 두 개의 분기 연속해가지고 100%가 넘는 이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때 2021년 4분기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나올 상승이 미리 나왔던 거죠. 그죠? 미리 2020년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장 때는 모두 상승이 나왔고 또 3분기보다 4분기가 이렇게 월등히 좀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도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설마 하루 만에 지금 뭐 마이너스 7%가 깎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또 4분기 역시도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을 하루 앞두고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최고 월간 종가에 도전을 한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역대 최고 월간 종가 기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넘은 게 아니에요. 기존 역대 최고 월간 종가는 7월 말에 기록했던 115.7K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가가 뭐라고 하냐면 펀더멘털은 7월 초를 제외하면 3분기 대부분 기간 동안 강세를 유지했다. 리스크 회피 신호는 8월 중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고위험 국면에는 진입하지 않아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아래에서 바닥을 다질 수가 있었다. 비트코인이 펀더멘털 약화와 함께 고위험 국면에 진입하지 않는 한 약세로의 추세 전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4분기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월봉 기준 역대 최고 종가 경신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볼게요. 요때거든요. 7월달. 7월달이 요때 이제 월간 종가 기준에서는 7월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캔들로 보시게 되면은 115.9K거든요. 근데 아까 그 기사에는 115.7K로 나왔고, 그리고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15.8K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니까 115.8K를 보면 되고,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높았지만 이 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8월이 높았거든요. 8월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또 123.6K로 나오지만은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124K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현재는 114.5K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115.8K니까 대략적으로 한 1K 정도를 더, 1K보다 조금 더 높게 상승을 해야지 이제 월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게 되는 건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움직임이 버거타임 때 나오게 되니까 과연 오늘 밤 115K를 또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월간 최고 종가 가격을 경신하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 포인트로 지켜보자 라는 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우리가 보니까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 지난달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달에 결국엔 8월 월봉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월봉 마감하고 이제 나왔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분석 이야기가 무엇이냐, 9월 영상 제가 이거 준비를 했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8월달 이제 월봉, 음봉 찍고 이때 이제 7월달 양봉 찍고, 근데 고점이 이때 고점보다 8월달 고점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월봉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하는 그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월봉 보고 이런 캔들 모양 보고서 트레이딩 했으면 그러면은 100%다 수익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코 그 캔들의 모양대로 결코 시장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9월달에 하락이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캔들 모양을 보고선 월봉 이게 했으면 이제 꺾인다. 물론 꺾일 수 있지만 이 캔들만 보고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샘플 볼까요? 보시면 2017년도 월봉을 볼게요. 보시면 2017년도도 쭉 상승하다가 이때 2017년 9월달에 보시면 고점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월봉으로 음봉이었죠. 그러면 지금 논리로 따지면 그 다음부터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코 이 월봉 캔들만 보고선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캔들 모양 보고서는 앞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시즌 종료가 나오고 예상했으면 이런 캔들 차티스트들은 다 돈 벌어야 되죠. 떼돈 불어야 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고점이 7월달에서 8월달에 고점이 높아졌는데 8월달에 요 고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면 이제 이게 추세 전환이 된 거다. 그래서 8월달에 시작으로 해서 9월달이 하락이 되면서 이제 시즌 종료로 보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 어쨌든 요 8월에 그 음봉이 나왔던 고점을 높여가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하락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8월 월봉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이제 주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뭐 캔들만 보고선 상승과 하락을 논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뭐 누구나 다 뭐 떼돈 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결코 그렇게 캔들 모양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캔들 모양, 그리고 뭐 저는 보통 이제 1파, 2파, 3파 뭐 이렇게 따지지 않지만 그 1파, 2파, 3파 봐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 시즌 종료로 보는 그런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경제 가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지, 단순히 뭐 하나의 그냥 정말 차티스트를 보는 거죠. 뭐 차티스트를 뭐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나름대로의 그런 기술적 분석을 저도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은 있다라고 보지만, 단순히 그것만 보고 상승과 하락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인장 9월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제 하루만 더 지켜보면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이 단순히 뭐 비트코인의 뭐 캔들 모양 아니면 뭐 1파, 2파, 뭐 몇 파, 뭐 이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미 증시, 특히 S&P 500을 제가 계속 함께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9월이 또 3분기가 끝나가느냐, 지난 9월 1일 날 라이브 영상 때 제가 이제 9월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S&P 500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가장 9월이 약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했던 그 이제 몇 번 있었는지, 하락했던 그 달이 몇 번 있었는지를 체크를 했을 때 9월 달이 가장 이 하락한 달이 많았다. 상승한 달도 가장 적었던 것이 9월 달이고, 또 12월 달이 가장 상승한 그 횟수가 많았다. 그러니까 1928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상승을 했던 그 달의 평균 상승률과 또 하락을 했던 그 달의 평균 하락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상승이 가장 높았을 때는 7월 달에 상승을 했을 때 4%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을 때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월이 좀 전통적으로 약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3.17%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다. 그래서 매월, 그래서 모두 그냥 평균을 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상승했던 때, 하락했던 때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균을 낸 거고, 이거는 모두 평균을 냈을 때 9월이 가장 약세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보인 달이 12월 달로 가장 많긴 하지만, 상승했던 시기의 상승률로 보면은, 보시게 되면은 4%, 12월에는 2.9%니까 가장 오히려 12월 달이 낮았다라는 것을 또 그 포인트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10월 달부터 기대감에 상승을 보이며 12월에 산타랠리 기대감이 고조가 된다. 단 상승률은 낮다. 지금 보시면 10월 달에 4.18%, 4.12%로 4%가 넘으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상승을 하면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평균이 아닌 상승했던 달만 따로 상승률 체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는 전체로 보게 되면은 0.51, 1.02, 1.27로 12월이 가장 높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부 다 평균을 낸 것이고, 막상 상승했던 달만 딱 보면은 오히려 12월 달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만 하면은 10월달, 11월달부터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2월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10월달, 11월달이 가장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9월 1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번 9월은 이 미증시가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요걸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요겁니다. 이제 9월 보시면 9월 그 상승률이 3.11% 나오죠. 3.11%.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9월달 상승이 나왔을 때 평균 상승률이 3.17이었잖아요. 정말 딱 그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률만큼 지금 이 미 증시도 9월달에 그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딱 역대 상승했던 9월의 상승률만큼 상승이 딱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약세라고 불리는 그 9월달도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4월달에 관세 쇼크를 겪고 나서 5월달부터 5, 6, 7, 8, 9, 5개월 연속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5개월이나 지금 계속 이 미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과연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5월달부터 5, 6, 7, 8, 9 나오고 10월달에 또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때도 이제 5개월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이제 재작년 11월부터 이제 1, 2, 3, 4, 5개월 연속 나오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산 시장의 그 바로미터인 미증시가 꺾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도 상승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월 연속 상승을 한 게 과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또 해봤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그죠? 월봉이니까 요때거든요. 요때 지금 2021년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때부터 양봉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2021년 2월부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7개월 연속의 월봉이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가 2021년도 코인 불장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S&P 500인데 기억하시나요? 그 커플링 영역과 오버슈팅 영역이 있어가지고 미 증시와 찐포모장의 기준이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미 증시하고 비트코인이 커플링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버슈팅 영역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했던 그 차트에다가 지금 이걸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21년도에 7개월 연속의 월봉이 상승한 적이 있고, 그리고 요때도 좀 보시게 되면은 요때가 이제 요 노란 색깔 요 점선 요거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음봉 나왔다가 지금 이때가 2017년 4월부터 양봉 음봉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양봉. 그래서 중간에 음봉이 떴는데, 그런데 요 음봉이 보시게 되면은 요 음봉 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0.05%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음봉이 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가보다는 올라가서, 그러니까 음봉이긴 하지만 시작가보다는 올라가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1, 2, 3, 4, 5, 6, 7, 8, 9, 10개월 동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언제? 2017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딱 진짜 이때도 코인 불장이 그 시기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려 10개월 연속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2012년 11월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때도 7개월 연속의 월봉 상승을 보였다. 근데 이때도 지금 딱 그 오버슈팅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뭐 크든 작든 오버슈팅 영역에 다 겹치면서 이 미 증시도 함께 이제 연속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현재가 지금 5개월인데 전 충분히
10월달, 11월달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의 오버슈팅이 나왔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미 증시도 길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미 증시의 4분기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커플링 영역, 오버슈팅 영역 말씀을 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트코인을 켜야죠. 어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노란 색깔이 비트코인이고 이 캔들이 S&P 500이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커플링 영역으로 가다가 노란 색깔, 이 비트코인이 오버슈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찐 포모장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때가 이제 진짜 포모장인 거다. 그러니까 S&P 500은 상대적으로 그런 포모가 좀 덜하지만 여기에서 이 시장의 과열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그 각도를 보는 거예요. 각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커플링으로 가다가 각도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오버슈팅의 영역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영역.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때도 어느 정도 커플링 영역으로 갔다가 보시는 것처럼 오버슈팅 영역. 미증시는 이렇게 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는 오버슈팅 영역에 놓였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버슈팅 영역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건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오버슈팅 영역이다. 버블은 뭐다? 터진다. 언제? 버블이 생겨야 터진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월봉 얘기하다 그랬는데 미 증시가 5개월 연속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7개월까지도 가능하다. 많게는 10개월까지도 이때는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뭐 비록 5개월 연속의 상승이 나왔지만 충분히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9월은 미 증시,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승 흐름을 꺾지 않으면서 무난히 또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미 증시와 코인장 모두 4분기의 상승을 좀 기대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인데 일단 9월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또 10월 과연 시작은 또 어떻게 하고 또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또 4분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너무 또 큰 기대를 하면 또 실망이 클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를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부는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리플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